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냐, 배신 아니냐, 혹은 통합의 행보다라는 설왕설래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선택, 이해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소식인데요. 단순히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를 카드를 꺼냈을까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정준희의 해시TV에 출연해 논평한 발언을 통해 들여다보는 세 가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복잡한 전국을 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취향입니다. 사실 개인의 주관으로 보면 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운이라면 그 제안을 받겠나? 혹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을 쓰겠나? 라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명하든 응하든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결단이며 그 결과 또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해운 지명자를 향해 변절자 부역자라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죠. 반대로 내란 청산도 안 된 사람을 왜 쓰냐, 인재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치 도덕의 문제이고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의 이 따가운 시선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도덕성 비판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목적 합리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적합한 도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체 뭐 하는 자리인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그냥 예산 짜는 곳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상은 훨씬 더 치열합니다. 기획예산처의 핵심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자원 배분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떠올려보면 봄이 되면 장관들이 백지와 연필만 들고 들어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 실무자들이 PPT를 띄우면 장관들은 자기 부처 예산을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필사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는 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사업을 과감하게 쳐내는 구조조정의 역할입니다. 20년 전 기획예산처가 그랬듯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뚫고 예산을 깎고 합치고 넘기는 과정은 그야말로 살벌한 전쟁입니다. 장관들끼리 안면몰수하고 싸워야 하는 자리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이 부분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 진영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알다 보니 오질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항알레르기 약품을 투입하듯 보수 진영에서 잔뼈가 굵고 예산 효율성을 중시하는 인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 분석됩니다. 정치적 통합이라는 명분은 덤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운이라는 인물은 과연 이 살벌한 구조조정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일단 학벌이나 경력을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 KDI 출신 이런 스펙은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명된 장관의 인성과 태도입니다. 장관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해운 지명자가 아랫사람이나 직원들에게 괴성을 지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이 있고 참여정부의 장관 매뉴얼을 보면 일과 시간 전 전화 금지와 퇴근 안 하고 야전 침대 쓰는 쇼 금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에게 화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본기에 걸린다면 과연 관료 조직을 장악해서 대통령의 뜻에 맞게 국정 철학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해운 인사를 향한 개인적 호불호나 도덕적 배신감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비평의 핵심은 그가 이 자리에 왜 왔으며 일을 잘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예산의 군사를 도려내는 칼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운 지명자가 과연 관료들을 품고 그 험난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실무적 인격적 역량을 갖췄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결국 답은 청문회에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수리 경제학자 출신의 정무 감각 없는 인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예산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실력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집단 지성으로 놓치지 않고 챙겨봐 주신다면 그 결과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집단 지성에 대한 발언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물론 전문적 지식이야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안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안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안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안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안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깨어있는 여론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